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관련된 영화들 우리가 숱하게 많은 작품들을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무언가는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미국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냈어? 라는 궁금증들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금요초대석에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40년 넘게 UFO 연구에 몸을 담아온 분입니다.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종한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UFO 조사 분석 센터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민간 기구입니까? 네,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왜 UFO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초등학교 때. 예. 그때 이제 어린이 잡지가 많이 나왔는데. 어깨동무 뭐 이런 거. 소년. 네, 그렇죠. 소년 중앙. 네, 그렇죠. 네. 그 어린이 잡지를 아버님께서 매달 그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네. 그때마다 그 연재되는 게 UFO 또는 외계인 기사. 그때 그런 관심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성년이 되면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까지 마음 먹고요.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한국 UFO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서 제가 연구부장을 하겠다. 그렇게 자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연구협회로 승격이 되면서 조사부장을 역임하면서 2001년도에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를 개설한 거죠. 평생을 그럼 여기서 함께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유일하게 그 국내에서 제보되는 그 사진과 영상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UFO를 찍고 나선 이게 UFO가 맞아?라고 막 이럴 때 보내면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 이메일로 보내면 제가 그 사진과 영상 분석을 이제 착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찍힌 물체가 과연 UFO일 가능성이 있는지 또 조작된 건지 또 기존의 물체를 잘못 오인한 건지 또 어떤 광학 현상인지 그런 걸 전부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의 모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때는 또 그렇게 또 치부된 적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이 한 270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갖고 오셨죠? 네. 그 보고서. 원본을 제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 미국 정부의 마크가 있네요. 인장 마크가. 예. 9쪽짜리 보고서가 이제 일반한테 공개가 됐거든요. 정식으로. 그러면 그건 왜 공개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 미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미국인들이 UFO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시시하고 정부에서 폐쇄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왔거든요. 부정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군 당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분석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뭐 국가 문서라든가 외교 문서 같은 것들은 봉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풀리면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최근 거까지 다 나온 거예요? 네, 최근 거를 조사 분석 평가한 예비 보고서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최근에 이제 미국 CIA가 수천 페이지를 공개했고 또 그 전에 이제 1978년인가 그때는 이제 뭐 나사, 미 육해공군 그때 이제 소송을 걸어서 정보 자유화법에 의해서 3,000페이지가 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는 성격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UAP에 대한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하는 물체라는 걸 인정했다는 점.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UFO는 진짜 존재한대요? 예, 실제 미국 정부가?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다.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이 UAP가 상당히 그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UFO를 UAP라고 얘기하시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UAP라 그런 걸 지금 DNI 국가정보국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UFO라고 하면은 미확인 비행물체라 그래서 물체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이 물체에 대해 확인을 해도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미확인 비행물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이 되면. 그래서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걸로 여태까지 UFO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부라든가 미 정부에서 UAP 용어로 바꾼 이유는 이 범주가 너무 많다. 네. UFO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이더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 공중 간섭물. 네. 예를 들면 뭐 새떼라든가 또는 UAV라 그래서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체. 네. 그다음에 뭐 풍선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 UAP 범주는 이제 대기 현상 또는 자연 현상.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 정부의 기밀 프로그램에 의한 비밀스러운 그런 비행체 개발. 그러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세 가지 가운데서 UAP라고 하는 기상 상황으로 나온 거예요? 기상 상황도 거기에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상 적국에서 비밀리에 보낸 그런 첨단 비행체일 가능성.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적성 국가가 첩보 수집용으로 이런 비행체를 개발했을 가능성.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기타가 이제 식별 불가한 그런 비행체를 거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정받은 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인정받았다는 건 단 한 가지. 이렇게 실제하는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비행물체가 존재한다. 그거를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의 UAP 범주를 본인들이 공개를 했고. 근데 이거를 일부 UAP가 상당히 그 기존의 항공 역학을 뛰어넘는 고도의 그 비행 능력을 보이고 있다. 그 점에 주목을 했어요. 미 정부가. 그러니까 뭔가 떠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다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떠다닌다는 건 비행기, 드론 이렇게 확실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IFO가 아니라 또 현상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기묘한 비행을 하는 아주 고도의 그 비행 난이도를 보이면서 급정 제한되거나 순간 출현, 순간 소멸 또 급가속 또 예각 직각 턴 그런 기존의 항공 역학과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비행 능력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걸 미국 정부가 확인해 준 거네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문서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론이 미 정부가 그걸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이 비행 항공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목격한 케이스를 이번 예비 평가 보고서에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 결과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상당히 이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항공기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보고서에 의하면 11건이 공중에서 UAP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건의 케이스가 해서. 그러면 그 물체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고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술이 아니면 어떤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좀 독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구 거래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개발된 그런 비행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국가 안전에 대단히 이것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이제 미 국방부도 예전에 이제 무시하고 부정해왔던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가안보 차원에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고 확인하고는 있는데 이게 외계인이라고 우리가 밝힐 수 없어.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부가 그 5가지 범주에 하필이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동안 70년 동안 UFO 많이 떠들어댔는데
왜 외계인에 의한 그 우주선, 지구로 찾아오는 외계인의 우주선일 가능성은 왜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냐? 예. 그거가 명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빠져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만약 그거에 대해서 이미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배제하고 한다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걸 포함시켰다면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문화에까지 파장이 미칠 영향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동안에 뭐 이론도 있었고 주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계인이라는 게 등장하면 바뀔 게 많죠. 예. 좀 그런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번 보고서에서 그걸 이제 일부러 배제한 것 같은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 국방부나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연구한 결과 이것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다라는 표현도 없고 기다라는 표현도 없거든요. 원래 이런 건 항상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40년 동안 이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제 기상해서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서울과 원주에서 목격 촬영했다 그래서 제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비행 물체가 맞아요? 지금 분석에 착수 중인데. 뭘 보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 하나는 원주에서 온 건 이제 조명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인왕산에서 찍힌 건데, 그거는 이제 천문현상일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자연현상에서 어떤 찍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가 번쩍하고 나오는데 저게 UFO가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제보가 오는데 정말 이거는 천문현상도 아니고 새떼도 아니고 드론도 아니고 정말 UFO 우리가 알고 있는 UAP? 이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죠. 많아요. 제가 이제 센터에서 매년 이제 한 300건에서 600건 정도를 제보를 받는데요. 그 사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인한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단 1% 약 두세 건 정도가 UFO일 가능성으로 판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광학현상 또는 자연현상 또는 뭐 기상현상, 천문현상 그런 걸로 오인되거나 또 IF 확인된 비행물체 예를 들면 뭐 조명탄 항공기 또 뭐 구름 인공위성 항공기의 레드 플레어 현상 뭐 여러 가지 오인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40년을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진화가 됩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거는 이제 파악이 안 됐고요. 이제 이 비행 물체가 이제 꾸준히 이런 한반도에도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비행 목격 건수라든가 그 제보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건 아마도 이제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그렇죠. 즉각 우리가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전과 달리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휴대폰에 아예 탑재해서 갖고 소지하고 다니니까 언제 이제 즉시 찍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실제 UFO를 찍었느냐. 그 진위 여부 판독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1745님께서 UFO만 40여 년 연구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8847님 UFO 있어요. 실제 목격 존재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다고요. 이렇게 문자 주시고 4118번님은 UFO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2738님 외계인은 존재하겠지만 미국 정부에서도 골자를 빼고 발표하는 바람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외계인 뭐 로스웰 사건인가요?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영상도 공개됐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건 어떤 입장이세요? 뭐 로스웰에 추락한 그 뭐 외계인 사체를 해부하는 필름도 국내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조작된 걸로 밝혀졌고요. 그러나 이제 그 UFO 비행 접시 그때는 이제 플라잉 소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군 당국이 UFO 용어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라잉 소서가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추락했다. 그걸 실제 그 신문사에서 이것을 프린트해서 내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것이 유일한 UFO 추락 사건의 첫
공개자 마지막 그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게 또 수정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4시간 정확히 반 만에 그 미군 당국에서 그 기상관측용 기구였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그 덮은 거죠. 그러니까.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실제 그 UFO 비행 접시 잔해는 그 오하이오주 뭐 부처의 공군기지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왜 UFO를 찍은 사진은 오늘 아침에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은데 왜 선명한 사진은 하나도 없는 건지 또 그렇게 근접 사진은 없는 건지 저 그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그거는 이제 UFO의 추진 메커니즘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UFO는 지구상의 항공기 제트 추진 방식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료를 분사시켜서 이제 날아가는데 로켓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지구상의 그런 항공기나 로켓 방식과는 달리 이 UFO는 추진체의 그런 수단이 보이지도 않고 외부에 열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 기체 자체가 그냥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에는 중력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중력장의 그 관성의 법칙까지 이 UFO는 위배되거나 거스를 수 있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중력, 엔티그라비티를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밖에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진기로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반중력 기술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핵 원료를 이용한 것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연료가 뭐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UFO 주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왜 이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이제 UFO 기체 주위에 전자기장에 의해서 이온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기에. 그러니까 간접 발광이라 그러는데 그 직접 발광이 아닌 그 UFO 기체 추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체 주위에 형성된 그 이온화 현상 때문에 우리한테는 눈에는 뿌옇게 보인다는 얘기죠. 네. 8385님. 오랜만에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 듣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런 말 그동안 하면 늘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기쁩니다. 이분은 좀 동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같아요. 아마도 좀 본인이 궁금했던 거를 속 시원하게 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그동안 이런 좀 어려움들 많이 느끼셨어요? 그렇죠. 많이 시간을 내서 조사 연구한다는 게 이게 참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보람도 큽니다. 3253님이 우주의 신비한 세계를 비행한 느낌입니다. 잡히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는 것 같아 설레기까지 하네요. 바다님은 조선시대 때도 UFO 목격한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보면 뭐 이집트 이런 벽화 같은 데에도 뭐 UFO 모양이 있대더라. 조선시대 때도 기록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은 뭐 양양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동시에 뭐 세숫대와 같은 형상의 그런 물체가 이렇게 떠다니는 걸 봤다. 뭐 그때 당시에 UFO라는 용어도 없었고 비행 접시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본 그대로 그 비유해서 기존 물체와 비유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 우리가 화성도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목성 지나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까지도 지금 태양계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그 우주의 공간을 갈 때 확인해봤지만 외계인의 존재는 없었지 않습니까? 가도. 근데 또 이들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직 지구과학 기술은 태양계조차 아직 벗어나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직접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화성을 개척한다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도 뛰어들고 민간 그 로켓 개발사도 뛰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보다 그쪽에서 지구 밖 외계 지적 생명체가 실제 지구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정이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1000년 내지 10,000년 정도 그 사이에
텀의 이 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UFO 그 비행 그 테크놀로지가 네. 상당하거든요. 뭐 순간 가속, 급정지, 순간 소멸, 뭐 예각, 직각 턴을 자유자재로 때문에 네네. 이거는 기존의 그 물리법칙이라든가 항공역학, 관성의 법칙까지 뛰어넘는 그런 우수한 기동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 국방부에서도 당황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들이 우리 혼내주거나 공격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 뭐 UFO가 어떤 나라와 전투라든가 전쟁을 벌였다는 정식 보고는 없었습니다만 예. 실제적으로 교전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교전. 그래요? 예,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철원 근방에서 미군 병사가 그 UFO를 향해서 소총으로 예.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총을 직접 탄환이 그 UFO 기체에 튕겨나가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그 순찰 중이던 군 헬기가 네. UFO로부터 쏜 미지의 광선에 의해서 날개가 파손된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꿈만 꾸던 얘기를 좀 소장님 덕분에 좀 많이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재준님께서 깊은 관점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고 종종 KBS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주세요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패닉의 UFO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예. 소장님과 함께 들으면서 저희 시사본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의 서종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진 노래 밑에 단지 무릎 꿇어야 했던